자, 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 쓰는 공간이 부족할 때는 연습장에 써서 책에 끼워두도록 합니다. 자, 먼저 3번에 1번. 1번은 이쪽에 풀게요. 옆에 1번 x-2는 마이너스 8인데 자, x가 있는 항 좌변에 그대로 두고 상수항인 이 마이너스 2만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풀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플러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은 여기에 풀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9는 6x 마이너스 7인데 자, 마이너스 2x에 6x 이항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에 플러스 9 이항하면 마이너스 9 자, 좌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8x에 상수항 마이너스 16 자, 양변 마이너스 8로 나누면 x는 2가 됩니다. 자, 3번 문제 14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x는 10 자, 이 문제는 먼저 분배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14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곱했더니 플러스 2x는 10 이렇게 됩니다. 자, 14 빼기 6은 8 플러스 2x는 10 2x는 10 마이너스 8이 되고 2x는 2가 됩니다. 따라서 x는 1 되겠죠. 자, 4번. 자, 4번은 이쪽에 풀게요. 3 괄호 4 마이너스 5x x 마이너스 2 괄호 3x 플러스 1 자, 계산해 봅시다. 분배 법칙.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x x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12 마이너스 15x에 자, 이걸 먼저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자, x가 있는 항 좌변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5x를 쓰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5x를 이항시켜서 플러스 5x 자, 상수항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쓰고 좌변에 있던 플러스 12 이항해서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x가 있는 항 마이너스 10x 상수항 마이너스 14 양변 마이너스 15로 나누었더니 x는 우선 10분의 14랑 같죠. 그리고 분모 분자 2로 나누면 5분의 7 따라서 x값은 5분의 7입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수량 사이 관계에서 어떤 수를 x라고 하고 방정식을 세운 후 푸시오. 자, 1번 어떤 수의 4배에 2를 더한 값. 자, 1번 이쪽에 볼게요. 어떤 수의 4배, x의 4배, 4x가 됩니다. 2를 더한 값은 그 수에서 3을 뺀 값과 같다. x에서 3을 뺀 값과 같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죠. 자, 이제 이걸 풀어보도록 합니다. 4x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5 양변 3으로 나누어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자, 이제 2번을 볼게요. 어떤 수에서 3을 뺀 값에 5를 곱하면 어떤 수에서 x에서 3을 뺀 값에 5를 곱하면 20이 된다 입니다. 자, 이거 2번 문제죠. 자, 이걸 풀어볼게요. 분배 법칙을 풀면 5x 마이너스 15는 20 그럼 5x는 20 플러스 15 5x는 35 따라서 x는 7이 됩니다. 양변 5로 나누면 x는 7이 되죠. x는 7
자, 페이지 92쪽에 중단원 학습점검 기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보기 중에서 등식의 성질을 바르게 이용한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기억. A는 B면 A 플러스 4는 B 플러스 4이다. 자, 원래 A는 B였는데 양변에 똑같이 플러스 4를 했기 때문에 자, 기억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니은도 마찬가지로 이게 등식의 성질이 성립하려면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B-3이 아닌 3-B가 들어갔기 때문에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디귿 2분의 A는 3분의 B인데 자, 3A는 2B가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변에 똑같이 6을 곱하면 되겠죠? 6을 곱했더니 3A는 약분해서 2B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문장입니다. 리을은 양변에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A는 5분의 B가 나오지 않습니다. 리을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이제 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0.4x 플러스 1.2는 0.3x 플러스 1.3. 자, 소수인 경우는 이 개수랑 상수항을 정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숫자들이 모두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있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10을 곱합니다. 자, 10을 곱한다는 말은 각각 모두 10을 곱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10을 곱하면 4x, 자, 여기에 10을 곱하면 12, 여기에 10을 곱하면 3x, 여기에 10을 곱하면 13이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있는 항 좌변으로 없는 항 우변으로 플러스 3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자, 13은 그대로 두고 플러스 11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2. 따라서 x는 1, 해는 1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 2 마이너스 3x는 2분의 3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자, 분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수 모양을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자, 여기 분모에 2밖에 안 보이죠?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하도록 합니다. 자, 양변에 똑같이 2. 자, 분배 법칙 적용하면 결국 각각의 모든 항에 1을 곱한 게 되겠죠. 4 마이너스 6x 3 마이너스 x 플러스 6.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6x. 자, 이항에서 플러스 x. 3 플러스 6은 9. 플러스 4 이항에서 마이너스 4. 자, 좌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5x, 우변은 5.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어서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번,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시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소수랑 분수랑 섞여 있습니다. 소수, 분수. 자, 근데 이 0.2는 분수로 5분의 1과 같죠? 5분의 1에 x-1은 4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분수를 다시 정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5와 4와 2의 최소 공배수는 20. 그래서 각각 20을 모두 곱해주면 자, 4 괄호 x-1 약분해서 5x 약분해서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다시 분배 법칙 적용. 4x-4는 5x-10. 자, 그 다음 x가 있는 항 4x-5x 상수항은 우변으로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마이너스 6. 따라서 양변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x는 6, 해는 6이 됩니다. 8.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해가 x는 3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 해가 3이라는 말은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등호는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3을 넣고 식을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여기 3을 넣었더니 2, 3, 6.
6 빼기 1, 5. 따라서 5a 플러스 5, 3, 15.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러면 5a는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5. 5a는 마이너스 25.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문제 9번. 다음 직사각형 A와 정사각형 A의 둘레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두 도형 A, B의 각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둘레 길이를 구해볼게요. 직사각형 A는 여기 있는 2x 플러스 3과 x 플러스 5를 먼저 더한 다음 2배 하면 되겠죠. 더해보면 2x랑 x 더해서 3x, 3과 5를 더해서 플러스 8입니다. 여기에 2배 해주면 6x 플러스 16이 되겠죠. 자, 정사각형 B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는 2x 플러스 1에 4배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8x 플러스 4. 자, 그런데 여기서 둘레의 길이는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6x 플러스 16은 8x 플러스 4라는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자, 풀어봅시다. 6x에 마이너스 8x, 4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6. 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직사각형 A의 가로의 길이는, 자, 여기에 6을 대입하면 2, 6, 12 플러스 3, 15. 세로의 길이는, 자, 여기 6을 대입하면 6 플러스 5, 11이 됩니다. 자, 정사각형 B의 한 변의 길이는 여기 x에 6을 대입해서 2, 6, 12 플러스 1, 13이 됩니다. 따라서 직사각형 A의 가로의 길이는 15, 11, 15, 세로는 11, 정사각형 B의 한 변의 길이는 13이 됩니다. 자, 다음 삼각형에서 각 변의 중앙에 있는 수는 이웃하는 두 꼭지점에 있는 수와 합과 같다고 했습니다.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의 알맞은 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13이 있죠.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합하면 13이란 얘기고, 여기가 6인데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합하면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 합해서 9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먼저 기역에 들어갈 숫자를 x라고 할게요. x. 자, 그러면은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13에서 x를 빼면 되겠죠. 13 빼기 x. 자,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숫자는, 자, x랑 디귿이랑 합쳐서 9니까 디귿은 9에서 x를 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는 13-x와 9-x를 합하면 6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을 세어보면 13-x와 9-x를 합하면 6.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풀어보면 13 빼기 x 플러스 9 빼기 x는 6. 자,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2는 6. 마이너스 2x에 6 빼기 22.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16. 자, 그런 다음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8. 자, 이렇게 되겠죠. 8. 그래서 x는 8이라서 기역은 8이 되고, 자, 니은은 13에서 8을 빼면 되겠죠. 5가 되고, 디귿은 9에서 8을 빼면 1이 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8, 니은은 5, 디귿은 1.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구해졌습니다. 자, 11번. 동생이 집에서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만나러 갔다. 자, 형이 동생보다 10분 후에 출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동생은 분속 60m, 그리고 형은 분속 120m의 속력으로 걸었을 때 형은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났는지 구하시오. 자, 무엇을 x로 두냐면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난다고 하자. 자, 형이 움직인 시간이 x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동생은 형보다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10분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동생이 움직인 시간은 x보다 10이 더 많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0입니다. 자,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움직인 시간, 형은 x분이고 동생은 10분 더 걸어서 x 플러스 10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속력은 형은 분속 60m, 동생은 형은 120, 동생은 분속 60m입니다. 동생은 분속 60, 형은 분속 120. 자, 그런데 동생이 먼저 출발하고 형이 뒤에 출발했지만 서로 만났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만난 장소까지 거리는 같겠죠. 자, 그래서 형이 움직인 거리나 동생이 움직인 거리나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거속시.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형이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120x. 자,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60 곱하기 x 플러스 10입니다. 이게 서로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20x는 60 괄호 x 플러스 10. 자, 이걸 풀면 120x는 60x 플러스 10이고 양변 10으로 나누면 60, 여기 60, 600. 자, 10으로 나누면 0이 하나씩 모두 사라집니다. 12x는 6x 플러스 60이 되고 6x를 1로 넘겨서 빼면 6x는 60, 따라서 x는 10입니다. x가 형이 움직인 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형은 몇 분 후에 만난다? 형은 집에서 출발한 지 10분 후에 동생을 만난다. 자, 중단원 학습점검 여기까지입니다.